당분간 좀 안정세였는데 갑자기 대선 끝나고 막 무슨 뭐 강남 아파트 값도 뭐 얼마 올라갔다 이런 기사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부동산의 방향이 그것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밀도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높은 고층 건물을 네. 세우고 주변에 녹지 시설을 갖추고 하는 이 컨셉으로 이제 과거에 한 9년, 10년 동안 있었던 컨셉하고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토지 면적당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어난 일들 같고요. 이제 다시 가격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추고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공급이 되면은 다시 이제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에 부유층은 너무 상당한 부를 갖게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층들이 수요할 어떤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뭐 가격 2, 3억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네. 가격은 우량한 것은 여전히 계속 우량하게 유지될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 접근을 못 해요. 완전 양극화된 시장이란 말씀이시죠? 일반인들이 그 가격 오르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 저거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보고 있으면서 야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조금 허접한 걸 샀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접근 방식?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막 가격이 지금 오르고 한 건 30억, 40억짜리 이러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절대 못 사죠. 네. 뭐 50% 대출 받는다 해도 자기 돈을 20억 이상 20억 못 떨어져요. 근데 그 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또 어떡하겠어요? 월급으로 그 이자 못 넣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쪽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큰 덩치의 부동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타이밍도 한 번에 결정해야 되고 돈도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못하고 또 따라가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 부동산을 금융상품화한 이걸 통해서 부동산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들어보셨지만 리츠라고 하는 거. 예. 비스켓에 리츠도 있습니다만. 네. 빨간 거 박스 맛있어요? 예, 제가 하도 리츠 이게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스켓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스펠링은 다릅니다. 철자는 다른데요. 그 리츠입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리츠.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REITS인데요. RE가 Real Estate가 부동산. 이거 I가 인베스트먼트, T가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리츠가. 그걸 이제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 그러면 회사가 어떤 곳이냐? 삼성전자는 뭘로 돈을 버느냐?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가전 만들어서 돈을 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로 돈을 버느냐?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리츠에 돈을 넣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에 나오는 임대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얻는 양도소득, 이걸 배당해줘서 이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츠에 투자하신다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었다. 부동산 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100만 명이 100만 원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이 이제 크게 되니까요. 리츠라는 회사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못 사는 사이즈의 부동산. 예, 개미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크게 모아주면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걸 대신해서 위탁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와 그 다음에 처분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 리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리츠 같은 걸 통해서 투자하는 게 그렇죠. 월급쟁이들은 사실은 그런 게 제일 낫죠. 지금 타이밍에 내가 돈을 15억짜리 집을 한꺼번에 사야 되느냐? 한 번 타이밍 잘못 잡으면 이거 완전히 큰일인데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사고 있잖아요. 이것도 또 찜찜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때는 결국 이래 헷갈릴 때는 우리가 타이밍을 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타이밍이 분산이 안 되거든요. 예, 내가 집을 반만 사, 3분의 1만 사고 3분의 1 다음에 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리츠는 그게 당연히 분산이 되죠. 왜냐하면 금액을 다르게 하고 여러 건물을 또
다른 타이밍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리츠가 있으면은 부동산을 나누어서 살 수 있고, 네. 예, 그 다음에는 타이밍도 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량한 물건이나 안 그러면 이 물건을,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안 살려면은 또 올라가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희가 다른 리츠를 통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이걸 자산의 3분의 1 정도 사가지고 있으면은 일종의 부동산을 해지하는 셈입니다. 예, 내가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를 가지고 있다. 오피스 가격 오르면은 자기의 리츠 가격도 오르거든요. 제가 지금 네. 대표님 말씀을 잠깐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모멘텀들이 바뀌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건가? 부동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리츠 같은 걸 통해서 그래도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편입하는 게 좋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부동산이 끝난 건 아닌 거죠. 부동산이라는 건요. 저는 이제 물론 금융자산이 전문이긴 한데요. 예전에 그 바빌로니아 시대의 바빌론 탈무드라는 이제 이게 있는데 거기에도 벌써 나와 있는 게 재산은 이렇게 3분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가 자기 사업, 두 번째가 땅, 그 다음에 돈. 현금 이렇게 3분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지혜롭네요. 예,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부동산은 그 자본 중에 중요한 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땅을 딛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살고 하는 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지금처럼 타이밍이 괜찮냐 안 그러면 서울에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키할 수가 있으니까요. 분산을 해서 타이밍도 분산하고 물건도 분산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식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의 주택이 아니라면은 다른 부동산 자산으로라도 부동산 자산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같이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금리 올리고 긴축할까봐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리츠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근래 한 보름, 한 달 동안 막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데 단기적으로나 어쩌나 제일 해지가 잘 되는 게 부동산이고, 그다음 주식도 결국 해지는 되긴 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자산상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는 있대. 네.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을 직접 사는 거는 직접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는 것은 간접 투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앞으로는 간접 투자를 좀 잘 익혀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리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건물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내가 돈을 맡기고 그 개미들이 돈을 이렇게 맡기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모아서 어떤 건물을 사거나 네. 뭐 빌딩을 사거나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또 나눠주고 예. 그리고 그 건물에 차익이 생겼을 때 또 그거를 처분하면서 생긴 매각 차익 같은 걸 또 나눠주고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기본적으로 일단 수익형,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는 형식으로 예. 투자를 하되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되 처분이익까지 생길 수 있는. 정확합니다. 예.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배당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것까지 장기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금과 부동산을 비교해 볼 때 임대료하고 예금 금리의 차이만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요. 100년 지나도 예금은 1억이면 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1억짜리가 100년 지나면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본질을 알려면 뭔가를 극단으로 몰고 가보면 되는데, 우리가 2년, 3년 하면은 차이가 안 나는데 100년으로 낮춘다면 예금은 100년 동안 역시 그대로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라. 이게 부동산이라는 자본과 예금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네. 예. 왜냐하면 리츠는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배당 정책에 따라서 배당률을 결정을 하는 데 비해서 그건 뭐 주주가 알아서 결정하죠. 네. 그런데 그 리츠 같은 경우는 강제로 90%는 최소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까 참 배당 수익률을 주주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테고요. 예, 이거는 그 90% 이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뭐 유보를 어떤 데 갑자기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이게 되게 제가 듣다 보니까 좋은 게 일반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으로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료를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맹점이 있거든요. 가격 변동성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는 돈을 모아서 빌딩, 건물 뭐 이런 약간 우량한 그렇습니다. 자산을 사는데 예, 예. 일반 분들은 이제 자본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싼 걸 사시거든요. 예, 예. 근데 월세는 나와요. 예. 근데 월세 받다가 한 3년 지나 보면 맞습니다. 내가 이거 1억에 산 게 막 예. 8천만 원 돼 있고 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예.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고르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리츠 고르는 방법. 그 결국은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아, 이제 펀드하고 일단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트랙 레코드가 긴, 그러니까 리츠를 많이 운용한 회사, 그리고 그 네. 리츠도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요. 리츠의 지금까지의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기업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리츠에서 배당 수익이,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곳이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츠의 수익을 올리는데 돈을 많이 빌려서 수익을 올린 거는 진짜 수익이 아니죠. 그거는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츠에서 돈을 차입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낸 것인지 좋은 물건을 잡아서 이익을 낸 것인지 이걸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그 리츠가 물건보다 안목이 있는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리츠가 물류 리츠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호텔 리츠,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것들 리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각각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츠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이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정말 내가 믿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가 말하는 그대로 난 따라해도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운용사를 이제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운용사에서 나온 것들은 뭐 크게 안 봐도 저 친구들이 잘했겠지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운용사 펀드의 레코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 네. 그 다음에 그 물건 본래의 수익에서 돈이 나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리츠에서는 좀, 그 다음에 배당금이 꾸준히 그게 이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를 잘 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미래에셋 같은. 네. 예, 그런 또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즘 네. 뭐 리츠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네.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력이 좀 되면서 거기서 만드는 리츠라든지 부동산 투자 레코드, 우리가 성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과들이 계속 꾸준하게 좋은 회사들. 예. 뭐 이상한 이제 물류 리츠 이런 건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물류 창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냥 물류 창고 알아서 넣었겠지 하는데 우량하지 못한 곳에는 물류 창고가 예를 들어 이제 임대가 끝나고 빠졌다. 네. 이걸 누구 다른 사람을 그렇죠. 임대를 차인을 구해야 않죠.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코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운용사가 좀 크고 하면은 지배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도 좀 구해오고 임차인도 구해오고 이럴 수 있는 곳, 잘 관리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리츠를 단숨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한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리츠를 일단 좀 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리츠 가격이 지금 올랐다 그러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투자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일단 또 사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은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걸 나중에 차근차근 익혀 놓으시면은 나중에 생애 자산 관리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애 자산 관리할 때 월급쟁이들이 대부분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상가를 좀 잘 사볼까, 오피스텔을 잘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시지 말고 내가 다 살려고 예, 하는데.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물건의 종류가 조금 열악한 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시지 말고 월급쟁이 분들은 자기의 주택은 당연히 사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의 부동산 자산 부분은 이런 간접 투자를 활용하시는 것을 전 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도 곡물 리츠가 지금은 몇 년 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요. 제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것 예. 같아요. 당연히 네. 주식 상장 종목 수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게 네. 없는데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지금도 대략 보니까 뭐 한 14~15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 수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도대체 종목이냐 하는데 그래도 뭐 아직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돈이 좀 들어오나요? 이쪽으로? 예. 리츠가 이제 지금 퇴직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리츠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진짜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퇴직연금의 DC라든지 안 그러면은 IRP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리츠를 이게 종목에 해당되니까 잘 못 사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도 돼야 되고 했는데 요즘은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우리 개인연금 하는 것 이것도 리츠는 못 샀습니다. ETF는 되는데요. 근데 올해부터 아마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서도 원리금 보장이 아닌 네. 리츠를 통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사실은 뭐 돈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리금 보장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리츠로만 돌리시더라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운용하시면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리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입니다.